여러분, 한국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글쎄요,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.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이게 우리 경제랑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67.3%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2025년 4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뭐랄까 역사적인 신호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숫자 정말 대단해 보이죠? 근데요, 이 헤드라인 뒤에는 단순히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. 엄청난 발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림자도 있고요. 또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볼 게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긍정적인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죠. 도대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와,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예전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당연히 회사 그만둬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.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경력 단절, 이른바 경단녀라고 하죠. 이 비율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. 다시 말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. 아니, 그러면요,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정부 정책의 힘입니다. 육아휴직도 늘리고 근무 시간도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. 그리고 둘째,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.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다. 아빠도 같이 해야 한다.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퍼지면서 만들어진 아주 긍정적인 문화적 변화 덕분이죠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. 네, 전체적으로 경력 단절 비율이 줄어든 건 맞아요.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과연 누가 아직도 아이를 키우는 것과 내 일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?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답이 좀 보입니다. 정말 흥미롭죠? 평균적인 경력 단절 비율에 비해서 특히 6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의 경력 단절 비율은 정말 확 치솟습니다. 이게 뭘 뜻하겠어요? 우리 사회의 육아 부담이나 시스템의 압박이 바로 이 시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 단순히 취업했다는 고용률 숫자만 봐서는 안 돼요. 그 숫자 밑에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더 큰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. 바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.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들이 얻은 일자리가 과연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정규직일까요? 아니면 혹시 단기적인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은 아닐까요? 이런 부분들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, 하지만 정말 중요한 현실이죠. 자,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건 그냥 단순히 일자리 문제나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, 즉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죠? 바로 저출산 고령화잖아요. 이런 인구 위기 상황에서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. 여기 인용구를 보세요.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. 이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된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선 당장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제에 활력이 돌겠죠?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계속 일하게 되니 당연히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남자는 일, 여자는 살림 같은 낡은 생각들을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
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. 이건 돈이 드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요. 그러면서 크게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. 첫째,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. 둘째,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잖아요.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 같은 돌봄 시설을 대폭 늘려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. 또 애초에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고,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이나 친환경 산업처럼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아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. 이런 정책들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자,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발표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. 성공의 열쇠는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. 각 지역, 우리 동네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돌봄 시스템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역대 최고라는 멋진 숫자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자기 일을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. 바로 여기에 모든 것에 답이 달려 있습니다. 한국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. 과연 오늘 이야기한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진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